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윤지용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톤 히스테리카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1월, 가격은 9,200엔입니다. 크로스 앙주에서 최강의 적 히스테리카가 로보톤으로 발매됐습니다. 특징적인 불길한 모습을 재현하면서 일부 파츠 교환으로 플라이트 모드 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크로스 앙주 천사와 용의 윤무 설명보도록 하죠. 미스루기 왕국의 제일 황녀였던 앙줄리제는 만화를 쓸 수 없는 노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벽지의 외딴 섬에 격리됩니다. 변형 인형병기 파라메일의 라이더로서 차원을 넘어 침공해오는 거대 공생생물 드래곤을 사냥하는 생활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히스테리카 설명 보도록 하죠. 엠브리오의 전용기입니다. 라그나메일 본래의 용도인 차원 관측기로 제조된 기체로 머리에 트윈아이가 노출되는 등 다른 6기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에서도 다른 라그나메일과 달리 양 어깨에 디스코드 페이저를 내장하고 있으며 접근 전용의 빔소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보겠고요. 자, 그럼 제품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패키지 한정판 제품입니다. 역시 SP 넘버가 눈에 띄고요. 기체 컬러링에 맞춘 검은색 배경에 파일럿인 이 엠브리오와 기체 히스테리카의 클로즈업 샷으로 연출되어 있는 박스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한정판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제품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포장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측면에 이제 제품의 기체 모습을 연출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각종 기믹 연출, 액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연출해 놓은 형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히스테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이 다른 이 크로스 앙주 시리즈 기체들 박스보다 조금 더 크게 구성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대략 대략 요 정도? 아주 크게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박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용 구성 심플합니다. 사실상 거의 구성품 자체는 기존에 봤었던 이 라그나메일, 파라메일 시리즈 제품들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체와 날개, 그리고 무장들과 이펙트 파츠, 그리고 변형용 옵션 구성 등으로 대부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제품에서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제 어깨, 이 디스코드 페이저를 연출할 수 있는 어깨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 제품들과 큰 차이가 있지 않는 제품 구성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테리카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체의 컬러링은 검은색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라색으로 라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부분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이나 장식 부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색이 사용되어 있는 컬러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 최종 보스기라는 포지션 때문인지 안 그래도 화려했던 기존 이 라그나메일, 파라메일 시리즈 기체보다 훨씬 더 화려한 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색깔만 이제 좀 어두운 계통을 하고 있을 뿐 기체 자체의 외형은 이쪽이 더 훨씬 화려한 형상을 취하고 있죠. 물론 그래도 바리에이션적인 성향이 강해서 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존 제품과 비슷한 성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팔, 다리 형태, 어깨 장갑의 형태라든지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더 늘어난 날개의 형태라든지 머리 형태, 그리고 어깨 장갑의 추가 등등 세부적인 포인트는 확실한 차별점을 주고 있죠. 자, 특히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돋보이는 요 눈 부분이라든지 또 바뀌어져 있는 이 매 기체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요 머리 정수리 부분의 이 여신상 조각상 형태도 상당히 다르고요. 뿔처럼 보이는 이러한 안테나 같은 느낌의 이러한 장식 형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은 확실하게 다른 형태로서 취하고 있고요. 기존 기체와 다르게 어깨 쪽에 추가 장갑 형태가 또 추가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 또한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날개 같은 경우에도 기존 시리즈의 날개는 전개하는 이펙트 파츠가 따로 있긴 했지만 사실상 두껍게 되어 있다면 이제 한 겹으로 되어 있고 이제 벌어지는 단순한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 히스테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날개가 2장,
벌어질 수 있는 형태의 날개가 두 장이 존재를 하고요. 측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 소형 날개 부분 파츠까지 포함해서 총 3개, 좌우 합치면 6개의 날개 형태가 날개 파츠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역시 기존의 다른 애들에 비하면 날개 사이즈도 확실하게 더 큰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포인트는 또 차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날개 끝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깨 이 장식 부분 그리고 머리의 뿔 부분 등 상당히 날카로운 파츠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이러한 파츠들이 찔리면 아픕니다. 다칠 위험이 좀 있으니까 다루실 때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날카롭게 솟아나 있는 이렇게 얇은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파손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다루실 때에는 이러한 포인트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또 기체마다 다른 특성들을 부여한 이런 개성적인 형태들이 눈에 띄는 시리즈 제품인데 나름 최종 보스라는 포지션에 맞춰서 좀 더 강하게 이미지를 부각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장입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라이플, 사실상 이전에 살펴봤던 제품 라이플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디자인 동일하고요. 기믹적인 요소 또한 동일합니다. 손잡이가 두 종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라이플 사용 시에 쓰는 손잡이 부분과 수납 시에 사용하는 라이플 손잡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파츠를 빼서 위치를 바꿔주는 형태로 연출을 많이 하지만 이쪽은 아예 손잡이 파츠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기체들에서도 흔히 있었던 빔실드 역시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형태 차이 없고요. 뭐 최종 보스라고 해서 뭔가 좀 더 화려하게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사이즈가 좀 더 크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빔실드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팔뚝 조인트에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전용으로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쪽에는 이제 빔소드 이펙트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 쪽에는 이제 빔소드를 꽂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팔뚝 장갑만 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팔뚝 장갑 쪽에 이 사출구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끼워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 팔뚝에 빔소드가 전개되는 형태를 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체검을 따로 들고 다니던 기존의 이 라그나멜의 다른 기체들과 다르게 이쪽은 아예 빔소드로 근접 무장이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극 중에서 소수의 기체가 사용했었던 이 디스코드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체들에는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어깨 장갑이 이제 변화하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제품에서 구현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어깨 슬라이드 장갑 형태로 이제 벌어지는 형태로 뭐 연출을 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되었어야 했었지만 실제 제품에서는 구현되지 않았는데 이 히스테리카에는 디스코드 페이저가 전개되는 모습, 이 사용할 때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어깨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제 이제 파츠 전개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전개되어 있는 파츠를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파츠 교환식으로 연출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깨 파츠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극 중에서 보면은 이 어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제 막 전개되는 형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교체용 파츠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일단 어깨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이 전면부에 보이는 이 어깨에 덮고 있는 이 장갑 부분 역시 자,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죠. 마찬가지로 전개되는 형태를 맞춰서 부속하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날개 역시 전개되는 파츠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교체를 해주면은 디스코드 페이저의 사용 시에 이 히스테리카의 모습을 연출해 줄 수가 있죠. 자, 디스코드 페이저 전개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파츠가 교환되면서 이 어깨 형태가 바뀌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어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매뉴얼과 박스 사진을 보고 이제 날개 위치를 이런 거 좀 조정을 좀 해봤는데 박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펙트를 잔뜩 칠해놔서 정확하게 날개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배치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츠 교환을 통해 디스코드 페이저 사용을 할 때의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체되는 파츠가 좀 많고요. 이 부분에 고정하실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만지기가 좀 까다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날개 자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아쉬운 형태라고 한다면 일단 이 제품이 한정품이고요. 다른 기체에서는 재현해주지 않았던 디스코드 페이저의
이러한 연출 재현을 만들어 놓은 만큼 디스코드 페이지에 이펙트까지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펙트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줬으면 좀 유니크한 느낌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 파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각종 무장과 액션을 위한 교체용 손 파츠가 부속됩니다. 일단 기본 장착하고 있는 이 꽉 찐 주먹손 외에도 무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무장용 손, 라이플이나 뭐 이제 소드 같은 거를 쥘 때 사용하는 이제 무장을 잡고 있는 주먹 계통의 손이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고요. 액션 포즈에 딱 어울리는 편손 한 세트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손 파츠 수는 적지만 딱 기본적인 구성에 맞춘 손 파츠 옵션 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히스테리카 역시 뭐 극중에서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플라이트 모드가 존재를 합니다. 플라이트 모드는 사실상 이 시리즈의 공통의 기믹으로서 변형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각 사지를 분해하고 그것을 보시는 이 베이스가 되는 이 프레임 파츠에다가 조합을 해서 변형 형태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구성도 그렇고 기본적인 내용 또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베이스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이제 교체용 뿔 파츠 역시 추가적으로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파츠는 뭐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믹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믹 자체는 앞서 언급했었던 플라이트 모드 변형이 있습니다. 뭐 다른 기체 같은 경우에 뭐 날개가 전기가 되는 등 여러 다른 가지 옵션들이 좀 더 있었긴 했지만 이쪽은 날개 조형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남아있는 기믹이라고 한다면 이제 플라이트 모드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플라이트 모드 기믹이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전 제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체, 뭐 머리, 어깨, 팔, 다리, 날개 다 제거를 하고 각각 형태에 맞춰서 바꿔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베이스가 되는 이 프레임 파츠에다가 각각 다시 재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변형을 시킨다라는 점 완전히 동일하고요. 물론 장갑 파츠의 내구성이나 이 고정성들이 좀 약간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 이 변형 기믹 자체는 심플한 편이지만 실제 해보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매번 앞서서 이제 다른 제품들을 다뤄보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매뉴얼을 보고 보시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파츠 빼고 살짝 바꿔주고 다시 끼우면 되는 상당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파츠가 여기저기 막 걸리기도 하고 끼웠는데 막 떨어지기도 하는 등 상당히 좀 애를 먹이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믹 자체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진행된 상태를 이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사실상 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날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날개 형상이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되어 있는 어깨 장갑 부분이 좀 더 드러나 있는 형태라는 점, 뭐 요 정도만 있을 뿐 기본적인 형태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점이 느껴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한 가지 또 구성에서 차이점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피규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종석에 이 해당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가 있지만 이 제품에는 이 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는 엠브리오의 피규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뉴얼상에는 다른 파일럿 피규어를 활용해서 탑승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일단 형태 자체는 동일하고 상당히 뭐 화려한 외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이번 제품 역시 일부 고정이 너무나 빡빡한 부분이 있어서 끼우기 힘든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오히려 너무 고정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잘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제 이 변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 썩 편한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현도는 확실히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체 자체가 뭐 외형이 좀 더 화려해지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소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 이 기믹이나 구조 자체는 이전에 봤었던 다른 파라메일, 이 라그나메일, 이 용신기, 이 여러 가지 기체 시리즈와 뭐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팔꿈치나 기타 관절들, 이 중간 관절들의 가동률 충분하게 가동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가동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주변에 달려있는 이러한 장식 옵션들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액션 포즈를 취할 때 그리 편한 형태는 아니라는 점이죠. 관절 가동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깨랑 팔꿈치, 고관절 각 부분의 관절들이 잘 움직여지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주변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아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할 때는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는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가동률은 이전 제품 시리즈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무난하게 잘 움직이는 형태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 히스테리카 제품 살펴봤습니다. 세부적인 구성이나 형태 자체는 기존 시리즈의 바리에이션 기체로서 의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기인 만큼 더 화려해진 날개나 기체 헤드의 조형이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다른 기체에선 구해놓지 않은 이 디스코드 페이저가 유일하게 연출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 또한 특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디스코드 페이저 이펙트나 다른 연출용 이펙트가 부족한 경향은 조금 아쉽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전반적인 느낌으로서 일부 파츠들이 이제 고정성이 너무 빡빡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와 너무 헐거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좀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윤지용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